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 내용은 이제 라쳇 구조와 또 그 특유의 라쳇 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제조사마다 다 구조가 다르고 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는 없고, 뭐 산악이나 로드바이크나 뭐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있는 자전거 중에 라쳇음이 그래도 비교적 큰 자전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라쳇음은 뭐 이런 소리죠. 이제 공회전 할 때 자, 이렇게 자전거가 휠셋이 공회전 할 때 이렇게 따르르한 특유의 소리를 내죠. 이걸 뭐 라쳇음 혹은 뭐 예전에는 메뚜기 소리, 메뚜기가 날아가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메뚜기 소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구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지, 또 뭐 이거 라쳇음 키우는 방법이 또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휠셋을 분리를 해야 되겠죠. 휠셋 분리하는 거는 여러 번 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큐어를 분리해주고, 뭐 반드시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허브도 있고, 또 이거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허브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부속을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먼저 이 스프라켓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스프라켓 분리하는 공구는 많이 했죠. 체인 휠, 그 다음에 스프라켓 락링 툴 정확하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를 스포크하고 같이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야 카세트가 헛도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쳐주면 이렇게 락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락링이 제거됐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카세트를 제거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냐 하면은 이 경량 허브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허브 바디가 이렇게 그 스프라켓 부속 때문에 이렇게 파였죠. 홈이. 그래서 이 홈에 이렇게 부속 끼어서 이렇게 잘 안 빠지게 됩니다. 힘으로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너무 깊게 박혀서 스프라켓이 안 나온다 하면, 아까 이렇게 박혀 있었죠. 그 상태에서 반대쪽을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약간 고무망치로 톡톡 쳐준 다음에 이렇게 박혔던 걸 약간 이렇게 이탈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쳐줘야 되겠죠. 반대로 톡톡 이렇게 쳐준 다음에 드러내면 빠집니다.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렇게 쳐주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게 이제 이 홈에 이게 떨어지게 하면 빠지거든요. 아니면 뭐 힘으로, 웬만한 걸 힘으로 당겨도 되긴 되는데, 너무 심하게 박혔을 때는 또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박힌 상태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물론 바디가 이렇게 헛돌게 안 헛돌게 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자, 그 다음은 엔드캡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공구를 안 써도 엔드캡을 분리할 수 있는 모델도 있긴 있는데, 뭐 그건 자전거마다 다 다르니까요. 이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아니면 뭐 어떤 거는 공구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엔드캡에 상처가 안 나게 천 같은 걸로 감싼 다음에 플라이 같은 거 잡고 당겨도 되고, 또 어떤 거는 손 힘으로 이렇게 당겨도 뽑히는 것도 있죠. 뭐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보통 공구를 쓰는 게 비중이 높습니다.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 몇 밀리냐? 5mm? 5mm 육각을 반대쪽에도 끼워야 끼고, 양쪽에 이렇게 잘 살펴보면 육각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뭐 당연히 육각 렌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반대쪽 엔드캡이 분해가 됩니다. 어떨 때는 뭐 이쪽이 먼저 풀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뭐 새 자전거일 때. 그 다음에 이쪽을 또 풀어야 되는데, 자, 허브의 반대쪽 보면 다시 이렇게 육각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육각을 반대쪽에 끼워준 다음에 이쪽을 지그시 누르면 바디 쪽 엔드캡도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디를 이렇게 움켜쥐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쓱 돌리면서 이렇게 당기면 빠집니다. 이거는 뭐 몇 번 분리해서 정비를 했던 자전거라 분리가 잘 되긴 됩니다. 그런데 처음 하실 때는 약간 이렇게 움켜쥐고 왼쪽으로 비틀어주면서 이렇게 당기면 잘 빠집니다. 자, 뭐 정비한 지 하도 오래돼서 그리스가 이렇게 다 말랐죠. 이제 이거 뭐 이게 베어링이고, 이게 이제 라체 시스템의 톱니바퀴죠. 이거 안에 지금 그리스 떡이 돼서 다 말라서 지금 안 보이네요. 일단 닦아 보겠습니다. 자, 닦아줄 때는 뭐 디그리스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깨끗한 천이라도 최대한 청소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좀 작업 순서가 조금, 그런데 지금 이 작업을 하려면 로드바이크는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 이 로터를 분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뿌리고 막 청소하면 이 기름이 로터를 오염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뭐 로터 분리하는 거는 이건 6V 방식인데,
뭐 이것도 예전에 다 영상 올렸으니까 오늘 영상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뭐 일단 최대한 로터를 오염 안 시키는 방법을 동을 해야 되겠죠. 또 오늘은 그냥 라쳇이 어떻게 생겼나 그 구조를 보여주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직접 분사를 못하니까 일단은 이렇게라도 뭐 로터가 없는 상황이라면 뭐 여기에 대고 막 뿌려도 되겠죠. 살짝 뿌려볼까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닦을 때 조금 조심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브 바디 부분 또 닦아줍니다. 자, 뭐 제조사마다 다 형태는 다르지만 뭐 이런 라쳇 시스템 이 부분이 톱니바퀴 부분이 어떤 자전거는 이 허브 몸통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죠. 이 부분을 라쳇 폴이라고 합니다. 폴. PAWL 뭐 파울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뭐 폴이 맞는 발음일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움직이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자, 요 각각의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 해도 해야 될까요? 걸림새 정도 되겠죠. 요 부분이 자, 라쳇 시스템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탁 갈퀴처럼 걸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회전 할 때는 이렇게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걸림새 폴 부분과 이렇게 마주치면서 아까처럼 자르르륵 하는 소리가 나겠죠. 이 소리가 크려면 기본적으로 이 높이가 폴의 높이가 크기가 좀 커야 됩니다. 크고 이 부분 역시 약간 좀 폭이 좀 커야 소리가 따르르륵 하는 소리가 크게 되겠죠. 그런데 뭐 하여튼 이 라쳇 음을 결정하는 거는 다 이 구조에 있습니다. 이게 크거나 아니면 이게 홈이 더 깊거나 아니면 또 라쳇 폴의 숫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은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큰 소리가 나려면 이게 폴이 좀 커야 되겠죠. 크기가 따다다닥 하는 소리가 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라쳇 뭐 역진 방지, 그래 앞으로 할 때만 이렇게 홈에 이렇게 걸리게 돼 있으니까요. 이거 정비는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눌러봐서 혹시 리턴이 잘 안 되는 게 있나 없나 살펴보고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뭐 이 폴도 분해가 가능합니다. 살짝 이렇게 뭐 분해를 해볼까요? 실링을
실링을 걷어내면 폴도 분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작업할 때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실링을 망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와, 안에 보니까 떡이네. 오랜만에 하니까 깜빡깜빡합니다. 뭐 일반적인 정비할 때는 폴을 분리할 것까지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눌러봐서 뭐 탄력이 떨어진다 하는 거는 스프링을 갈아주거나 뭐 아니면 분쇄된 게 있으면 갈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폴을 위쪽으로 조심스럽게 올리면 스프링 망가뜨리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뭐 스프링도 이거 분리가 되긴 되는데 망가뜨리지 않게. 어떤 거는 자, 이렇게 오는 건 판 스프링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탄력이 떨어지면 폴의 리턴이 오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품은 뭐 이렇게 판 스프링으로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자그마한 스프링,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코일 형태로 된 그런 스프링이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력 떨어지면 조심스럽게 이게 약간 반대편으로 이렇게 약간 펴서, 그럼 다시 탄력이 복원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봐서, 폴을 눌러봐서 잘 리턴이 안 된다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잘 닦아주고 원위치를 시키면 되겠죠. 이제 폴 라체 시스템에 이제 그 실링이 물론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물세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던가 하면 이 안쪽으로 이제 오염된 흙먼지하고 이렇게 같이 엉켜서 막 이렇게 폴 사이에 이렇게 막 찐득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이렇게 오작동을 하면 이 폴이 분쇄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폴에 접근이 쉬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바디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폴에 윤활 성분이 떨어지면 오히려 사운드는 커집니다. 아까 제법 컸었죠. 이거 돌려봤을 때. 자기 자전거가 타다가 처음보다 너무 지나치게 소리가 크다 할 때는 오히려 정비 시기가 된 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그리스가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떡이 져 있었죠. 뭐 반드시 오작동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스프링이 뭐 살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너무 지나치게 심해지면 이게 또 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 라체 소리를 키운다는 이야기는 이거 있던 그리스를 닦아내고 깨끗하게 닦아내고 이렇게 장착하는 걸 말합니다. 그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자전거에 반드시 고장이 나는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니겠죠. 만일 뭐 나는 뭐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다, 그리스를 좀 닦아내고 뭐 소리를 키우겠다 하면 그리스를 닦아내고 이런데 약간 묽은 뭐 체인 오일 정도라도 도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괄키가 계속 이렇게 힘 전달할 때마다 여기에 확 물려야 되니까요. 정확한 작동이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마노의 라쳇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마노는. 보이시나요? 자, 이게 시마노 폴입니다. 자, 이게 턱이 약간 낮죠? 턱이 낮고, 또 이 프리허브 바디 내 안쪽에 이게, 뭐, 보이시나요? 이게 폴하고 이렇게 탁 물리는 부분도 약간 경사가 이렇게 회오리처럼 이렇게 약간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마노 호브는 전통적으로 라쳇음이 작죠. 그래서 그거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은근히 있죠. 그런데 뭐 시마노 호브는 이거 닦아낸다 해도 그렇게 소리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되지도 않습니다. 또 이 프리허브 바디 이거 라쳇까지 접근하기가 공구도 필요하고요. 또 시마노에서는 이거 사용자 매뉴얼에 이렇게 분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뜯어봤는데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시마노 호브는 뭐 사운드 키우기가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큰 허브로 교체를 하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라쳇 음은 이 기본적으로 허브를 설계할 때 이렇게 뭐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뭐 시마노 호브는 진짜 이거 그리스 닦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예전에 블로그에 올렸으니까요. 자막으로 아마 그 블로그 글 주소를 아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아마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외부를 뭐 깨끗하게 닦아주고 폴도 원위치 이제 판 스프링 끼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약한 철이기 때문에 잘못 이렇게 하면 정비를 안 하면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폴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이거 로터 오늘은 제거를 안 했는데 제거했다면 이렇게 충분히 도포하고 막 닦아주면 안에 이물질이 다 이렇게 웬만한 이물질은 빠져나오니까요. 굳이 뭐 이렇게 부담스러우시면 분해 안 하셔도 됩니다. 실링 끼워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다시 윤활을 해줘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끼우면 이제 소리가 이른바 커집니다. 라쳇음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선택이니까. 왜 폴의 작동이 중요하냐면 이런 형태 말고도 이제 마빗 같은 경우는 뭐 폴이 두 개죠. 그게 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돌출된 지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허브 같은 경우는 마빗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도가 묽은 이제 오일류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폴에 이렇게 도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 폴 작동이 잘못되면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자전거는 어떤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오일을 쓰라는 데도 있고 뭐 킹허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주 점도가 낮은 링 드라이브 루브로 그렇게 링 드라이브 루브 전용 오일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폴을 쓰는 방식도 있고 이제 킹은 폴을 안 쓰죠. 크게 이렇게 폴을 쓰는 방식, 안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폴을 안 쓰는 방식이 킹도 있고, 뭐, DT 스위스도 있고, 뭐, 그렇죠. 하여튼, 제조사마다 이 폴의 뿌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지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그리스를 쓰라고 안 했으니까요. 뭐,
제가 늘 쓰는 파크툴 그리스를, 그냥 허브 그리스를 쓰겠습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 그냥 이렇게 폴과 이게 라체 시스템에서 만나는 지점 이렇게 쭉 돌아서 도포해주면 되겠죠. 자, 뭐 너무 많이 바를 것까지는 없고 이렇게 빙 둘러서 발라준 다음에, 자, 이거 할 때는 안에 바디 안에 워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방해하는데요. 이렇게 안에 뭐가 스페이서 워셔 같은 게 있어서 형태를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꽂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 아까는 소리가 났었는데요. 지금 거의 소리가 없죠. 그죠? 네. 돌려봐서 정확하게 이렇게 힘을 받나 안 받나 확인한 다음에, 정비는 매사가 그렇지만 손에는 조립의 역순이겠죠. 손에는 조립의 역순인데 위치가 장갑 끼워버렸네. 오늘 컨디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정신이 아닌데 제정신. 일단 손으로 한 다음에 마무리는 제 공구를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편 엔드캡도 손으로 먼저, 물론 이런데 따뜻한에 그리스 발라줘도 좋긴 좋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각자 판단을 해서 이제 반대에 다시 육각벤치 끼워준 다음에 이 허브는 뭐 유격 조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뭐 시마노나 크리스킹이나 DT는 아닙니다. 크리스킹이나 아니면 마빅이나 뭐 이렇게 유격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허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좀 편하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프라켓을 카세트를 설치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작은 코어 끼울 때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잘못 끼워서 이렇게 랑링을 잠궈버리면 이상이 발생하니까요. 요령은 여기 코어를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요 부분. 자, 요 부분. 요 넓은 부분이 요 허브 바디에 보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 바디에도 요 살짝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싹 하면 정확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일 작은 코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것도 이렇게 반대쪽에 보면 약간 이 부분이 약간 넓습니다. 끼우는 부분이. 아이고, 이 부분, 엄지가 가리키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요 허브 바디에 요 넓은 부분에 딱 위치하도록 해서 딱 끼우면 이렇게 유격 없는 정확한 장착이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데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막 잠궈버리면 허브바디가 망가지죠.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가끔 이렇게 망가뜨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유격 없이 잘 끼워졌나 이렇게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랑링을 끼워주면 되겠죠. 어떤 분은 여기에 이제 그리스 바를 분도 있는데, 그것도 각자 개인이 판단한 하에 바르실 분은 발라도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몇 번 강조했지만, 이거는 이제 잠글 때 일단 손으로, 안 그러면 삐딱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나사산을 뭉개먹기가 딱 좋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거는 쓰람 제품인데요, 40nm로 잠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자전거에서는 강한 힘이죠. 돌리다가 이런 소리가 나면 멈추면 됩니다. 또 자전거가 오래되다 보면 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좀 강하게, 공구도 길이가 길죠. 그렇게 해서 다시 장착하면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바와 같이 이제 라쳇은 이제 그런 구조다. 그래서 정비도 이제 이렇게 접근이 쉬운. 시마노 같은 경우는 허브바디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통째로 교체를 하라고 보통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시마노에서는 이상한 건 아닌데, 이유가 있는데, 어쨌건, 이유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건, 제 블로그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베어링이 되게 촘촘한 게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분해 정비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많이 해보면 그것도 되긴 되지만, 또, 제조사에서는 추천을 안 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바디를 통째로 갈라고 보통 거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비가 어려운데, 시마노 말고는 일반적인 다른 회사 거는 이렇게 라쳇 시스템에 접근이, 자가 정비 하시는 분들도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완성 1세트는 더 쉽고요. 그래서 가끔 좀 라쳇음이 커졌다,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되게 시끄러워졌다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정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또 길어지니까 장착을 해보도록, 장착해서 소리가 이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장착을 완료했고요. 이제 라쳇음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처음보다는 약간 더 부드러워졌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전거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